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칼립투스 중에서 비미날리스라는 종을 그려볼 건데요. 이 비미날리스는 그 유칼립투스 종류 중에 굉장히 잎이 길고 이렇게 늘어지는 약간 버드나무 같은 형태를 지닌 종류예요. 유칼립투스는 종류가 700여 종이 넘는데요. 그래서 엄청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좀 버드나무처럼 하늘하늘 늘어지는 그 비미날리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미날리스는 초록초록한 게 일반적인데 벌레를 먹거나 약간 물든 종류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멋스러운 잎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일부러 좀 더 그 벌레 먹은 것처럼 물든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길쭉길쭉한 잎을 그리는데 음, 좀 유의할 점이 잎이 좀 빳빳하거나 꼿꼿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좀 물든 것 같이 벌레 먹은 것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좀 다른 색으로 가을 컬러들로 점을 찍어주거나 얼룩무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밑색을 칠하셨다면 그것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촉촉할 때, 밑색이 촉촉할 때 가을 컬러들로 인맥을 그려주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좀 물감을 좀 맺히도록 이렇게 터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이게 물든 것처럼 번진 표현이 되거든요. 잎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릴 거고, 이제 그 줄기가 이 비미날리스의 줄기는 굉장히 하늘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버드나무 가지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쭉쭉 뻗쳐 나가면 됩니다. 잎이 달릴 위치를 그냥 꽁다리로 표현해 주었고요. 웨이브를 주면서 잎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을 좀 뾰족하게 빼주는 것이 예쁘더라고요. 줄기를 또 자연스럽게 뽑아주고 먼저 그린 잎과 겹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잎을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밑그림이 없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연스러운 무늬로, 모양으로, 형태로 채워나가시면 되고요. 색깔은, 잎의 색깔은 초록에서부터 갈색까지 다양한 그 범위, 그 레인지 안에 있는 컬러들을 자유롭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잎이 꼬아진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어요. 저는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리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고 익숙해서 더 좋아하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께서 어, 왠지 틀릴까 봐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밑그림을 사진을 보고 밑그림을 따서 그리신 다음에 채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밑그림이 있으면 오히려 어, 이걸 언제 다 채우지? 하는 그런 약간의 부담감? 강박 같은 게 생겨서 별로 선호하질 않아요. 그냥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리고 그리고 싶은 형태로 그리고 하는 게 더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밑그림을
그리든지 안 그리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먼저 그린 잎들과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는 따로따로 떨어진 잎들을 먼저 그리고 있어요. 네, 그게 요령 중에 하나겠죠. 겹치는 부분이 없는 잎들 먼저, 제일 위에 드러나져 보이는 잎들 먼저 그리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1차 잎들이 마른 다음에 이제 2차로 들어갈 때는 겹쳐지는 잎들을 또 그리게 되겠죠. 지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서로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잎을 밑색을 먼저 칠하고 밑색이 마르는 정도에 따라서 덧칠해지는 물감이 번져나가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 있는 연습에도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1차로 칠한 잎들이 바짝 말랐기 때문에 겹쳐지는 2차 잎들을 지금 채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칠한 잎이 바짝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인접하게 그려도 전혀 물감이 번지지 않죠. 네, 요럴 때는 붓터치가 굉장히 섬세해야 돼요. 네, 붓끝을 세워서 뾰족하게 인접한 부분이 흰색 여백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채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잎을 칠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요. 일단 좀 색감 선정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녹색에서부터 갈색까지 그 범위에 있는 컬러들을 골고루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지고대로 그대로 쓰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다 색을 섞으면서 조색하면서 색을 풍부하게 나타나도록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색이 무슨 색이지?" 뭐 이렇게 컬러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냥 그 안에서 팔레트 안에서 계속 비벼서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이 색이 무슨 색인지 정확히 설명드리기가 곤란해요. 그냥 녹색부터 갈색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진녹색도 있고 청록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올리브색도 있고 짙은 젓갈색도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 안에서 또 비벼서 팔레트에서 또 비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그냥 물감 그대로의 색을 쓰기보다는 자꾸 섞어서 나만의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서 채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채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풍부한 색감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작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잎을 모양을 전체 컬러를 한번 컬러 변화를 보시면 그 잎 끝에 있는 잎은 굉장히 연하게 약간 옐로우 올리브 그린으로 채색됐다면 이쪽 더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끝부분으로 중앙 부분으로 가지의 두꺼운 부분으로 올수록 색이 더 진해지고 농도도 더 진해지고 컬러도 더 강해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변화를 은근슬쩍 주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딱 준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음 의식한 어 그냥 멋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예. 그 정도만 의식하고 칠하셔도 색의 변화를 풍부하게 자연스럽게 변화를 주면서 채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지를 지금 터치를 해 줬고요. 이제 가지에 연결된 잎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죠? 끝부분에 작은 잎을 몇 개 더 추가하고 네. 이 정도 하면 기본 가지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2 개, 3개 가지를 계속 추가해 나가시면 정말 풍성한 버드나무 가지처럼 멋진 유칼립투스 나무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가지 하나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좀 시원하게 가지를 쭉 늘어뜨렸고 끝부분에 잎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먼저 그린 1번 가지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하시면 되고 색감의 변화도 먼저 그린 가지의 색 변화와 통일감 있게 나가시면 돼요. 끝자락은 약간 옐로우 올리브 그린 계열로 해 주시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더 짙어진다. 이 정도만 알고 색을 진행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잎은 좀 끝이 갉아먹힌 좀 오돌도돌한 모양으로 한번 그려 볼게요. 네, 요런 잎들이 몇 개 있어 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실제처럼 보이고 좀 그림에 재미를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이제 1번 가지와 2번 가지의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덮어 씌워 주는 큰 잎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사라질 거예요. 요렇게 그 위로 덮어 씌워지는 큰 잎을 1-2개 추가하시면 됩니다. 요거 좀 팁이 되겠죠? 네. 가지와 그 잎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 명암 처리 같은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얇은 가지라 하더라도 좀 아랫부분은 좀 어둡다라고 생각하고 채색하시면 되겠죠? 화폭 안에서 좀 자연스러운 구성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에 더 잎이 추가되면 좋을까?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보고 마무리 잎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가지가 화면에서 좀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잎을 몇 개 더 윗부분에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들게 그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음 반복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잎 한두 개만 잘 그리실 수 있다면 충분히 그리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즐기시면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그림 그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취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